민주당 경선 시점부터 불공정 논란으로 논란이 빚었던 순천시장에 무소속 노관규 후보가 당선되면서 지역 당정 화합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양쪽 다 화합을 약속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인식차가 여전해 갈등이 조기에 봉합될지는 미지수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을 포함한 전국의 화물연대 노동자들이 오늘부터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안전운임제의 확대와 유지가 파업의 주된 이유인데 정부와의 대화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파업 장기화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준공한 지 40년 이상 된 여수 오천산단이 정비됩니다. 기반시설 정비와 환경 정화를 통해 주민 친화 시설로 새로운 변신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오랜 가뭄 끝에 며칠 사이 비가 내렸지만 가뭄 해갈에는 부족합니다. 특히 밭작물의 경우 가뭄이 심해 생산량 감소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오늘부터 광주 전남 지역을 포함한 전국 화물연대 노동자들이 안전운임제의 확대와 유지를 주장하며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노조와 국토부 모두 강경한 입장인 가운데 파업이 장기화되면 자칫 물류 대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오늘부터 전국의 화물연대 노동자들이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광주 전남에서도 광산구 하남산단과 광양항에서 민주노총 화물연대 소속 노동자 2,600여 명이 파업 출정식에 참여했습니다. 파업의 여파로 화물을 실지 않고 운송을 멈춘 트레일러가 수킬로미터 가까이 늘어섰습니다. 화물연대는 정부가 대화에 나설 때까지 물류의 주요 거점지에서 운송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총파업으로 일몰제를 폐지하자! 파업의 주요 쟁점은 화물차 기사의 최소 운임을 보장하는 안전운임제의 종료 여부입니다. 화물 노동자들은 올해 만료될 안전운임제의 시행기간을 연장하고 적용 대상도 확대해 기사들의 생계와 안전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국토교통부는 명분 없는 파업이라며 강경히 맞서면서 운송 중단은 장기화될 조짐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현 정부와 그리고 국회는 그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서로. 성실한 답변과 책임 있는 교섭으로 성과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파업이 장기화되면 물류 대란이 발생할 거란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와 포스코 광양제철소 등은 파업에 대비해 컨테이너 적치 공간을 확보하거나 철도 등 대체 운송책을 마련한 상황이지만 파업이 길어지면 뚜렷한 대책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화물연대 소속 화물기사들이 대부분 근무하는 광주 삼성전자와 위니아에어컨, 기아차 등에선 배송 차질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경찰청은 파업 현장 일대에 기동대 인력을 배치하고 사업장 내 차량 통행 방해와 폭행 등 혹여나 발생할 불법 행위 차단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네, 보고 오신 것처럼 이들은 생계의 안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화물차 기사들의 최저 운임 비용을 보장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운임제를 확대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이 안전운임제가 무엇이고 또 어떤 쟁점이 남아있는지 이어서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안전운임제는 피곤한 상태에서 과속 운행이 잦은 화물차 기사의 업무 여건을 개선하고 도로 안전을 확보하자며 도입됐습니다. 안전운임제는 화주와 화물차 기사, 공익대표 등 주체가 주요 구간마다 최소 운임 가격을 정해두는 일종의 최저임금 같은 제도인데 지난 2020년 제도 시행 이후 2년 동안 순수입이 증가했음에도 화물차 기사들의 업무 시간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두고 화주들은 안전운임제로 상승한 운임 단가가 버겁다고 하는 반면 화물차 기사들은 안전운임제가 적용된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에서 사고가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이제 과적하게 되고 또 화주들은 또 빨리 오라 하니까 또 빨리 가서 푸고 해야 또 다시 또 쉴 거 아니에요. 남는 게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속도 하게 되고. 문제는 대치만 있고 해법은 없다는 점입니다. 안전운임제는 올해로 끝이지만 기한 연장이나 확대 등 관련 논의는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국토교통부가 국회 입법사항을 정부가 일률적으로 발표할 수 없다며 미루는 사이 국회에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조항을 삭제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1년 넘게 계류 중입니다. 화물차 기사는 현재처럼 유가가 급등하는 시기에는 그때마다 유가 보조금을 지급할 것이 아니라 안전운임제를 확대 적용하는 게 낫다고 주장합니다. 안전운임제를 결정하는 과정에 유가 인상, 인하분을 반영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기름값이 올라가면 올라간 만큼 또 내려가면 내려간 만큼 운송료는 오르락내리락 하니까 저희들한테 그만큼 부담이 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전운임제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파업 장기화에 따른 물류 대란을 막기 위해 강대강 대치를 풀고 안전운임제에 대한 논의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가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물류 운송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는 화물연대의 전국 동시 총파업에 따라 유관기관 합동 비상대책본부를 구성 운영하고 임시 컨테이너 장치장과 대체 운송수단 확보, 에드트랙터 임시 번호판 부여 등 물류 운송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공사는 현재 광양항 컨테이너보도 장치율이 평상시 대비 61% 수준이어서 파업으로 인한 단기간 내 운송 차질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번 6일 지방선거 내내 전남 동부 지역에서 논란이 가장 뜨거웠던 곳 바로 순천이었죠. 경선 시점부터 불공정 논란이 일면서 결국 탈당 무소속 출마라는 진통이 빚어지기도 했는데요. 그 중심에 있던 민주당 지역위원장 소병철 의원과 노관규 당선인 각각 전화 인터뷰로 만나봤습니다. 박광수 기자입니다. 양측의 첨예한 대립관계는 선거 후 6일간의 냉각기를 거치며 다소 풀린 듯 보였지만 근본적인 인식차는 여전했습니다. 선거 때는 치열하게 경쟁을 하더라도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여가 어디 있고 야가 어디 있고 무소속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음을 합해서 함께 힘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원이 주인이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주인인 정당이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사실은. 그건 꼭 순천만한 문제만은 아니죠. 특히 공천 과정은 물론 선거 결과에 대해서도 당 지역위원회의 수장과 탈당 당선자의 시각은 크게 엇갈렸습니다. 지역위원장들, 국회의원들, 공천심사위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정말로 민주주의 한 과정을 봤을 때 이게 지금 민주당 몰락의 원인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민주당이 제대로 간 적이 별로 없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64%를 교체를 했고 그중에 청년 여성이 52%, 전남에서 가장 높고 우리 도당위원장님 평가에 의하면은 전국에서 가장 혁신적인 공천을 순천이 했다. 갈등의 배경을 놓고도 소 의원은 선거라는 치열한 경쟁 구도와 혁신의 과정 속에서 소통 부재가 원인이라고 해석했고 혁신이나 개혁이라는 것은 반드시 진통이 따르지 않습니까? 예.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지역위원장으로서 포용하고 좀 더 소통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노 당선자는 단체장과 국회의원의 관계가 왜곡돼 온 구조적인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이라는 것이 기능과 역할이 다른데 그렇죠. 구조적 시각이 국회의원이 상전이고 무슨 시장 군수들이 부하다 이런 시각을 벗어나지 못해서 생긴 부작용 아닌가 싶어요. 이거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선거 막판 뜨거운 쟁점이 되면서 시민단체까지 반발하고 나섰던 전 시민 100만 원 지원금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소 의원은 적극 해명했지만 단체 측은 여전히 납득하기 어렵다는 분위기입니다. 내년에 저희가 정원 박람회를 하면은 상당한 수익이, 순수익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런 저런 것들을 판단해서 그런 공약이 나왔던 겁니다. 만일 그게 정말 실효성 있는 공약이라고 생각했다면 선거 초기에 공약으로 내세웠어야 맞죠. 순천시의 전체 자립도가 18%도 안 되는데 무슨 예산으로 시민들 전 시민에게 그것도 100만 원씩 주겠다는 것인지. 소 의원과 노 당선자는 이번 주 내 직접 만나 지역 당정의 화합과 현안에 대한 협력반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소 의원과 민주당의 현실 인식이 노 당선자는 물론 시민사회와도 여전히 큰 간극을 보이고 있어 원만한 소통과 화학적 결합에 이르기까지는 쉽지 않은 과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순천시장직 인수위원회가 오늘 공식 출범했습니다.
인수위는 시민단체 관계자와 민간 전문가 등 모두 20명으로 구성됐으며 선거기간 노관규 후보의 후원회장을 지냈던 김도형 변호사가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인수위를 구성하고 있는 4개 분과는 순천시로부터 주요 현안 관련된 업무 보고를 받고 민선 8기 공약의 실행 계획 등을 논의하게 됩니다. 재선에 성공한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인수위원회를 설치하는 대신 민선 8기 비전공약위원회를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한 달 동안 운영되는 비전공약위원회는 안전, 환경, 복지와 관광, 문화 등 4개 분야 30여 명으로 구성됐으며 도민들의 의견과 정책 아이디어를 수렴한 뒤 민선 8기 비전과 공약을 최종 발표하는 대도민 보고회를 열 계획입니다. 6일 지방선거 결과 광양시 의회 초선 비율이 전남 동부시단위 의회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6일 지방선거 결과 제9대 광양시의회에 입성하게 된 14명 가운데 64%인 9명이 초선 의원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순천시의회는 재적의원 25명 가운데 48%인 12명이, 여수시의회는 재적의원 26명 가운데 34%인 9명이 초선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 당선된 기초의회 의원 당선인들은 다음 달 1일부터 제9대 시의회 임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수산물 가공업체가 대부분인 여수 오천산단은 그동안 수산도시 여수의 근간이 되어왔습니다. 하지만 준공된 지 40년 가까이 되면서 환경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는데요. 이번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전면적인 기반시설 정비에 들어갑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수 오천 일반산업단지는 지난 1983년에 준공돼 수산물 가공 업종을 중심으로 현재 40개 업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체 매출액은 1,230억 원, 97억 원의 수출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40년 된 노후산단이다 보니 그동안 시설 정비와 환경 개선에 대한 요구가 이어졌고 2017년 국토부 노후산단 재정비 지원 대상에 선정됐습니다. 특히 지난해 여수 남해간 해저터널 건설 사업이 가시화되면서 오천산단은 남해에서 여수 시내로 가는 길목에 놓여 산업과 관광의 요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오천산단 주변 환경 정비와 함께 산단협의회 차원에서 자체 사업으로 기업 판매장 설립과 폐수 처리장 개선에 나선다면 지역 경제의 한 축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서 오천산대 산단 근로자 근로 여건하고 주변 인프라를 개선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것이며, 특히 보면 그 확장도로 구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수 남해간 추후에 함께 연결이 돼서 남해안 산업 관광 활성화가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2025년까지 국비와 시비 등 총 사업비 187억 원을 들여 산단 안팎 3군데에서 도로 신설과 확장을 추진하고 공영 주차장과 공원 녹지를 각각 3곳씩 새로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여수시는 이를 위해 이달 안에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고 올 연말까지 감정평가와 보상 절차 등을 끝낸 다음 공사 착공은 내년 4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토부로부터 총 사업비 50억 원 증액이 승인됐고 전라남도의 사업지구계획 승인도 고시됐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만성리 해변 입구에서 모사금 해변 입구까지 아직도 2차선으로 남아있는 도로도 세 구간으로 나뉘어 4차선 확장 공사가 추진됩니다. 노후산단의 대명사였던 오천산단이 주변 지역 개발 여건과 맞물려 새로운 변신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여수 MBC AI 내일의 날씨입니다. 오늘 전남 동부 지역은 구름이 많아 흐리고 곳에 따라 비가 오는 곳이 있었습니다. 낮 기온도 21에서 22도로 어제보다 3도 정도 낮았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흐리겠으며 한때 소나기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은 평년보다 3에서 4도 정도 밑도는 선선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여수가 16에서 21도, 순천이 16에서 23도, 광양은 15에서 23도, 고흥은 14에서 22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또 광주는 16에서 25도, 목포는 16에서 23도가 예상됩니다. 바다는 대부분 구름이 많고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으며 파도의 높이는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0.5에서 1m, 먼바다에서는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이번 한 주는 별다른 비 소식 없이 대체로 흐리거나 구름이 많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기온은 28도까지 오르는 전형적인 초여름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AI 날씨였습니다. 다행히 최근 며칠 사이 비가 내리고 있지만 가뭄 해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바닷물의 경우 물이 부족하다 보니 생산량 감소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박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남 무안군 현경면의 한 저수지입니다. 농사철을 맞아 가득 차 있어야 할 저수지에 물이 절반도 없습니다. 계속된 가뭄에 밭작물 생육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싹이 트기 전 충분한 물을 줘야 하지만 물이 부족하다 보니 고구마 등 밭작물은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양파는 한 달가량 수확을 앞당기고 있습니다. 가뭄이 계속되다 보니 보리와 양파, 마늘 등은 올해 수확량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참깨나 들깨 지금 씨앗을 파종해놔서 거의 좀 발화가 될 수 있게 물이 충분히 공급이 돼야 되는데 그게 좀 안 되는 것 같고. 올해 전남 지역에 내린 비는 227.7mm로 평년 대비 절반 수준입니다. 저수율은 6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밭작물 가뭄 피해 예방을 위해 용수 개발과 함께 양수 장비 등이 지원되고 농촌 일손 돕기 운동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저수율 50% 이하 저수지는 하천수와 하류 지역 양수로 용수를 확보하고 용수 부족 지역은 관정 개발, 하상 굴착 및 양수 장비를 지원하여 다행히 단비가 내렸지만 가뭄을 해결하기엔 충분하지 않다 보니 농민들의 마음은 여전히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올해 북극 이상 기온의 영향 등으로 평년보다 바다수온이 1도가량 높을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전라남도가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 등에 따르면 올해 고수온은 지난해보다 보름 빠른 7월 초 중순부터 시작되고 7월 중순쯤 적조특보가 발령될 것으로 예측돼 양식장 밀집 지역인 여수와 고흥, 완도 등을 중심으로 피해가 우려됩니다. 전남 지역에서 코로나19로 숨진 확진자의 96%가 60세 이상 고령층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남도는 특히 치명률이 높은 80대 이상이 사망자의 62%를 차지하고 있다며 중증 예방을 위해 백신 추가 접종을 당부했습니다. 앞서 4차 백신 접종을 먼저 실시한 이스라엘의 백신 효과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 고령층이 3차 접종을 한 경우 백신 효과가 7개월 동안 지속됐고 4차를 접종한 이후에는 중증 질환 발병률이 3배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전남 드래곤즈 전경준 감독이 부임 3년 6개월여 만에 성적 부진을 이유로 전격 사임했습니다. 전남 드래곤즈는 전경준 감독이 지난 4일 대전과의 원정 경기에서 패배한 이후 구단의 미래와 발전을 위해 상호 합의하에 감독직을 내려놓았다고 밝혔습니다. 전남 드래곤즈의 전경준 감독은 지난 2019년 부임 이후 실리 축구를 구사하며 2022년 FA컵 우승까지 이끌어냈지만 올 시즌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와 FA컵에서 조기 탈락한 데 이어 K리그2 리그에서도 최근 10경기 1승 3무 6패로 부진한 성적을 거뒀습니다.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거론됐던 박찬호 광주지검장이 사의를 표했습니다. 박찬호 지검장은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이미 검수완박 국면에서 검찰 고위직의 한 사람으로서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결심한 바 있다며 사직 인사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직을 수행할 때 대검 공공수사부장을 지낸 박 검사장은 차기 검찰총장 후보 중 한 명으로 지목돼 왔습니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광주와 전남을 돌며 김대중의 실용정치로 돌아가야 한다고 민주당에 쓴소리를 내놨습니다. 박 전 원장은 정치 풍향계인 광주의 투표율이 37%에 그친 것은 그만큼 아픈 회초리를 때린 것이라며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2연패를 하고도 싸우는 모습을 보면 한심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박 전 원장은 민주당을 떠났던 것을 가장 후회하고 반성한다면서도 당 지도부 도전 가능성은 일축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가 전남 지역 소비자 물가 고공세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의 소비자 물가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4%가 상승했지만 전남은 6.2%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고 체감 물가를 반영하는 생활 물가 지수는 7.6%에 이르렀습니다.